여러분 안녕하세요. 색채 심리학 강의를 하는 컬러 테라피스트 저는 김서현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유튜브 컬러 연구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담과 강연 그리고 링톡이라고 해서 비대면 전화로 컬러 상담을 하고 있는 컬러 코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컬러 테라피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워낙 많은 분들이 컬러 테라피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컬러 테라피는 컬러와 테라피의 합성어로 색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심리치유 기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색이라는 도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내가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내 스스로 자기의 내면을 셀프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이 수업에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 너무 아름다운 해변에 집들이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태양빛의 컬러인 주황색과 노란색입니다. 컬러는 늘 우리와 이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컬러를 공기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공기와도 같고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컬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컬러가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컬러가 이렇게 사라진다면 우리는 동굴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이요. 우리가 색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을 볼 수 없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색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안다면 그 의미가 정말 좀 다르게 아마 다가올 거고요. 지금부터 색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각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컬러 테라피, 빛과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과 색은 한 몸인데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색채라고 합니다. 색채는 물체가 빛을 받을 때 빛의 파장에 따라 그 거죽에 나타나는 특유한 빛입니다. 색은 시각적으로 먼저 느끼는데요. 이게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색의 보편성은 일반적으로 다 같이 느끼는 감정인데요. 우리가 파란색을 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시원하다? 차갑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파란색을 보면 따뜻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색은 그 사람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 어떤 정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을 개별성이라고 하는데요. 상담에서는 이 개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색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지금 현재 이 색이 느껴지는 나의 감정을 가지고 심리 상담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파란색을 참 따뜻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사람 경험 속에 나오는 색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바다 끝에 이렇게 잠수하고 있거나 그러면 바다가 조용하면서 파란색이 조용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정서에는 파란색이 따뜻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색이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색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기억이 좀 떠올라서 그 색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떤 남자분은 20대 남자분은 학교 다닐 때 본인이 왕따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교복이 굉장히 푸른색, 다크한 초록색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초록색만 보면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서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또 60대의 어떤 여자분은 핑크색을 보고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좋아하는 색이 핑크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신은 그 핑크색을 보면요, 왠지 모르게 천박하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천박하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남편을 보면 그 핑크색하고 같이 오버랩이 돼서
핑크색이 굉장히 천박하게 보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분 정서에는요, 핑크색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은 남편에 대한 기억이나 그런 게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혹시 사람들 보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가족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을 딱 보면 어떤 컬러의 사람인지 아마 대충 대략적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입는 옷이라든가, 그 사람이 쓰는 소품이라든가, 또 헤어 컬러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유난히 다크한 색깔, 어두운 색깔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블랙만 입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흰색만 입고 다닌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위아래 너무 컬러풀한 옷을 입고 다녀요. 자, 그러면 그 에너지가 너무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거든요. 에너지가 과잉이 되면 또 한쪽은 결핍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컬러는 균형과 조화를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 나의 에너지 상태를 좀 점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밸런싱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몸 안에도요, 색채가 있습니다. 차크라라고 하는 건데요, 몸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척추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머리서부터 우리 여기 엉덩이뼈 있는 데까지 회음부까지의 7개의 컬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들요. 그게 다 빨주노초 파남보의 컬러 에너지인데요. 이 차크라가 이 단전,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단전을 통해 순환이 잘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은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느 한쪽 에너지를 좀 많이 써서 과잉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에너지는 좀 결핍이 되기도 합니다. 컬러는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균형과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자기의 내적 몸을 돌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몸 에너지가 나의 균형과 감각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균형 있게 밸런싱을 맞추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색을 통해서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컬러는요, 바로 레드 컬러입니다. 레드는 차크라의 첫 번째 에너지고요. 위치는 우리 회음부. 회음부가 어디냐면 우리 엉덩이 뼈 있는데 밑에 있죠.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대한 욕구이고요.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을 때, 열정적으로 뭔가를 실현하고 싶을 때, 나의 욕구가 강하게 올라오고 싶을 때, 또 뭔가 내가 강하게 움직이고 싶을 때, 나가고 싶을 때,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들어옵니다. 근데 빨강도 에너지는요, 우리 신체 에너지 중에 혈액순환을 좀 돕게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고요, 또 열을 올려주기 때문에 질병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좀 발이 조금 이렇게 차가운 편이에요. 손발이 좀 차가운 편인데 저는 일부러 그래서 양말을 신고 자거든요. 근데 그 양말을 빨간색 양말을 신고 자면 발이 굉장히 따뜻하면서 그 에너지가 발로부터 온몸 전체를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순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빨간색 에너지가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빨간색은 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까?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자, 중국인들이 이렇게 빨간색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빨간색은요, 굉장히 기쁨과 어떤 경사로움, 뭔가를 잘 번창을 하고 또 잘 뭔가를 팔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빨간색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간 에너지가 이렇게 너무 과할 때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움직이고 내 몸을 너무 혹사시켰을 때는 내 몸의 균형과 밸런싱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로 보색이 이렇게 초록색의 에너지로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면서 균형을 잡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성향적으로 빨간색의 에너지가 조금 많이 쓰시는 분들 계세요. 많이 움직이고 그 에너지를 또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가끔씩 이렇게 번아웃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때 잠깐 나를 내려놓고 그때는 뭐 이렇게 초록색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산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파란색의 좀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바다로 가거나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하시면 훨씬 다음날 내 마음을 조금 정리를 해서 리프레시하게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주황색입니다. 주황색도 빨간색의 에너지가 조금 있어요. 주황색은요, 차크라로 보면 여자분들은 자궁이고요, 남자분들은 생식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 에너지는요, 굉장히 자존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좀 지키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좀 행복감을 좀 느끼고 싶고,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에너지를 이렇게 조금 올라오고 싶을 때, 빨간과 노랑이 있기 때문에 이 오렌지의 에너지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의 에너지는 굉장히 즐겁고 활동적이고, 내가 생기를 이렇게 갖고 싶을 때 이 에너지가 내 몸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기도 하고요. 필요할 때 이 에너지를 내가 찾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주황의 에너지가 너무 과하게 되면은요, 우리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오렌지족이라고. 뚜껑 이렇게 없는 차를 타고 끌고 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야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즐거움과 쾌락만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요, 굉장히 그쪽 한쪽 에너지를 쓰게 되면 현실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주황의 에너지가 너무 많다 보면은, 이게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은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요, 컬러 처방은 약간 푸른색 좋습니다. 저는 여기 청록색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 약간 파란색과 녹색이 섞은 청록색을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조금 더 나에게 좀 안정적인 게 더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좀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컬러 자체는 균형과 밸런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균형과 밸런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노란색입니다. 네, 노란색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저는 많이 떠오르는 게 아마 개나리, 병아리, 바나나 먹는 것 중에서, 그리고 태양빛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떠오르는데요. 아까 우리 차크라 중심적으로 봤을 때 배꼽 주변으로 몸의 중심에 힘을 관리하는 자아의 컬러입니다. 자, 컬러 중에 가장 유목성이 조금 뛰어난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우울증 예방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굉장히 이 컬러를 좀 많이 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에너지를 충분히 받고요, 또 기분이 또 전환됩니다. 이 노란색은요, 아이디어가 좋고요, 또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아이들 방에 굉장히 좋은 컬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 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머님들 다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좀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기억력과 집중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누구나 다 어머니들의 욕구인데요. 지금 현재 완전하게 이렇게 집을 도배를 다시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지금 현재 있는 방에서 침구를라도 한번 바꿔주세요. 노란색으로. 그리고 베개도 좀 바꿔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 커튼도 조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조금 바꿔주시면은요, 훨씬 그 아이가 학습하고 싶은 호기심이 좀 많거든요. 이제 노랑은 호기심과 지적 탐구가 많은 컬러예요. 그리고 뭔가 자꾸 배우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란색이 조금 과할 때 있어요. 너무 과하게 되면 노란색의 단점이 뭐냐면요,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를 조금 집중하지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요, 급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아가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겁쟁이가 되거나 너무 불안하거나 초조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때 컬러 처방은 보색인 보라색을 저는 추천해 줍니다. 보라색. 이게 자기 중심이 조금 굉장히 강한 컬러이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린입니다. 우리 여기 색깔 보면은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개의 색깔 중에 가운데 부분 중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차크라의 가슴 부위에 해당하는 에너지인데요. 우리가 초록색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숲, 또 치유, 일부러 초록색을 보러 우리가 산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초록색은 가운데 중심에 있는 평화주의 컬러이기도 합니다. 이 초록색은요, 우리의 시신경을 이완시켜서 마음의 안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진정을 시켜주는 색이기도 합니다. 녹색을 주제로 한 마케팅을 잘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두 개의 회사를 오늘 얘기하고 싶은데요. 스타벅스하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바로 초록색이죠. 네, 네이버는 초록색 마케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네이버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초록색 하면 굉장히 치유적이고 숲이고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네이버는 한 그루의 나무를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나무처럼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의 네이버를 이렇게 확장시켜서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를 네이버가 컬러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 하면 우리는 커피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도 안 오고 커피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커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커피가 굉장히 신선하고 건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많이 부각을 시켰는데요. 스타벅스가 그러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편안한 느낌의 그린색과 흰색을 조합을 해서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녹색 컬러 마케팅하면 스타벅스와 네이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녹색이 너무 과하게 되면요, 중간적으로 이렇게 약간 침체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다운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곳에 제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그런 에너지가 좀 많거든요. 움직이고 싶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이 움직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항상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고 머무르게 되면은 변화와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레드 컬러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컬러를 내가 좀 많이 요즘에 너무 침체되어 있구나, 무기력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레드 컬러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좀 받으셔서 조금 활동적인 사람으로 조금 맞춰서 균형과 조화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루 에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는 차크라의 어떤 목, 또 갑상선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에너지인데요. 이 파랑의 어원은요, 물결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이 파랑을 찾는다면요, 바다도 있고요, 하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바다, 하늘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조용하고요, 차분한 그런 에너지인데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색이죠. 이 블루는요, 목소리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타인과 소통하고 또 공감을 이끌어내고 싶을 때, 또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의 컬러라고도 하는데 한국 남자들이요, 가장 좋아하고 또 선호하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자, 이 블루는요, 나를 보호하고 싶을 때, 또 자기 신뢰의 컬러이기도 하고요, 또 지식의 컬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이 블루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가 너무 과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안 그래도 다운돼 있잖아요. 블루 에너지는 조금 다운돼 있어요. 조용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다운돼 있으면 굉장히 우울하거나 또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슬픔의 에너지 그림자를 좀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울감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때는 조금 밝은 에너지로 조금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요. 내가 이 에너지가 너무 과하다, 너무 정적이다, 요즘에 좀 뭔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오렌지 컬러나 레드, 이렇게 좀 움직이는 컬러로 균형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잘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분들이라면 이제 색깔로 내가 이런 색깔의 옷을 입거나 그런 걸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면 내 주변에 만약에 사무실에 계신 분이시라면 우리 컴퓨터 자판기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색깔도 조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조금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휴대폰 케이스나 뭐 그런 것도 조금 약간 주황색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내가 자동차 운전하시면 주황색의 소품을 옆에 이렇게 군데군데 놓아서 그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네, 인디고 컬러예요. 이 인디고 컬러는 색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걸 뭐 네이비 컬러라고도 하고요, 남색이라고도 하고요, 다양한 언어가 많은데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인디고 컬러라고도 해요. 이제 인디고는 차크라에 우리 어디에 해당하냐면 우리 제3의 눈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 사이에 보면은 미간, 눈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직관력이에요. 직관력.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 이제 약간 영적인 거하고 연결되는 컬러이기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컬러가 눈에 들어왔을 때는요, 내가 정신적으로 파워풀한 굉장히 에너지의 힘이 필요할 때 저는 얼마 전에 이 에너지를 정말 많이 썼어요. 제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집을 뭐 이사하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엄청난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가 저도 모르게 이 에너지를 쓰더라고요. 이 인디고의 에너지에는 블루에 어떤 게 들어갔냐면 빨간색이 살짝 들어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싶을 때, 그리고 내면의 힘이 강하게 올라올 때 이런 컬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평상시에 너무 많아요. 과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은 가벼운 사람,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얘기하는 거, 농담하고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가벼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신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내가 정확한 어떤 판단을 할 때 이 컬러가 그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 그림을 보면은요, 이 인디고의 컬러가 굉장히 들어있어요. 고가 얼마나 집중을 해서 그 그림이 나왔는지 그 색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에너지가 좀 너무 과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제가 핑크를 좀 가져왔는데 핑크 에너지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에너지가 너무 과하면. 이제 핑크는 자기애적인 어떤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에너지의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이제 몰입과 집중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뭔가 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런 분들은 약간의 중독에 걸릴 확률이 조금 있어요. 술과 담배.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게 뭐죠? 네, 주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하게 되면요, 완전히 거기에 올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인디고 색깔에 이제 치우치게 되면은 그런 에너지가 나의 어떤 균형과 밸런스를 좀 깨지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보라색 하겠습니다. 자, 보라는요, 가시광선 스펙트럼 중에 가장 단파장에 해당됩니다. 파장이 좀 짧은데요. 보라의 차크라 컬러는요, 머리 중앙 우리 백회라고 합니다. 여기 위치해 있고요. 이거는 퍼플과 바이올렛 색으로 구분합니다. 퍼플색은 붉은빛이 많이 도는 보라고요. 바이올렛색은 푸른빛이 많이 도는 보라색입니다. 이 퍼플은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은 거예요. 그래서 파란빛이 조금 많은 걸 바이올렛, 빨간빛이 조금 더 많은 걸 퍼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보라는요, 심신이 지쳐있을 때 이 색이 눈에 가장 들어오기도 하고요. 나의 영혼이 흔들릴 때, 내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마음이 굉장히 내가 자유롭지 못할 때 이 컬러가 눈에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이 컬러는 굉장히 신비롭고 기족적이고 고급진 컬러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특별하면서도 특이하면서도 예술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컬러예요. 그런데 이 컬러 안에는 네, 빨간과 파랑이 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빨강, 파랑을 섞어서 만든 2차 색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거든요. 자, 이때에는 처방을 보색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색일까요? 네, 노랑으로 마음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노랑은 자아의 컬러잖아요. 어떤 사람 보라색이 조금 강한 사람들은 보면은 생각은 너무 많은데 행동을 못해요.
행동이 이제 빨간 에너지가 좀 작은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할까 말까 망설이고 그럴 때는 노랑으로 내 자아를 조금 잡아주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또 만들어주는 색이기도 합니다. 이 보라색 옆에 빨간색이 있으면, 빨간색 성향의 사람이 있으면은요, 내가 가진 예술성을 이렇게 굉장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컬러도 보면은 궁합이 있거든요. 빨간색과 그 파란색은 궁합이 좀 잘 맞아요. 예술적인 그런 어떤 컬러가 있고 예술적인 성향이 있으면 그거를 실천해 줄 수 있는 빨간 에너지가 있으면 훨씬 좋죠, 궁합적으로. 자, 여러분 이제 핑크인데요. 핑크 너무 예쁘죠? 저도 핑크 너무 좋아합니다. 자, 핑크는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여성적인 컬러와 또 여자들이 좀 좋아하는 컬러죠. 그리고 굉장히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자, 굉장히 여성적이면서 소프트하기도 하고 또 따뜻하고 자기애가 강한 모성적인 컬러이기도 합니다. 자, 감성이 충만할 때 내가 또 여성미가 뿜뿜 뿜어져 나올 때 따뜻함을 느끼고 싶을 때 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핑크 에너지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요, 나약한 자신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약간 나르시시즘?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 이게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극과 극의 컬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핑크 하면 좀 연약하게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어머니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게 핑크의 에너지입니다. 제가 너무 핑크를 극찬했나요? 네, 개인적으로 저 핑크 많이 좋아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이제 색깔만 또 나는 그렇게 색깔 안 좋아하고 뭐 흰색을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 아마 굉장히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무채색인데요. 흰색은 무채색인데 모든 빛을 다 이렇게 합치면은 흰색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흰색을 사랑하면서 이제 백운 민족이라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백운 민족, 흰색 하면 청렴과 절제를 상징했습니다. 흰색은 말 그대로 깨끗하고 때묻지 않고 숭고한 컬러의 대명사이기도 하는데요. 내가 뭔가 마음을 조금 이렇게 비우고 싶거나 내가 다시 좀 뭔가 되돌리고 싶을 때 이 색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싶을 때도 흰색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흰색 에너지가 너무 과하게 되면 이제 상실감, 또 허무함, 또 슬픔, 외롭고 고독하고 또 흰색의 에너지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약간 병리가 있어요. 네, 완벽주의. 그런 성향을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 혹시 고 앙드레 김 선생님 혹시 여러분들 아시죠? 네, 앙드레 김 선생님은 굉장히 흰색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흰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흰색에 대한 결벽증이 있어요. 늘 흰색을 입고 다녔잖아요. 완벽주의만 조금만 고친다면요, 흰색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색이에요. 어떤 색깔도 다 어울릴 수 있는 색이거든요. 네, 흰색을 사랑하시는 분들, 네, 완벽주의만 조금만 고치면 다른 색과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많이 사랑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색을 입어서 도움이 되고 내가 그 색을 너무 사랑하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블랙인데요. 자, 모든 색을 다 합치면은 어떤 색이 될까요? 네, 블랙이 됩니다. 자, 이 블랙은요, 내가 강한 힘을 갖고 싶을 때, 또 우아한 카리스마를 느끼고 싶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검정색 세단이 약간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검정색을 옷을 입었을 때는요, 이제 체형을 축소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검은색 옷을 많이 입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검은색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네, 네, 온리 검은색. 저도 검은색을 입죠. 왜냐하면 한국인이 좀 가장 옷을 많이 입는 색이 검은색이기도 해요. 무채색을 많이 입기 때문에. 근데 월화수목금토일 온리 검은색만 입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감추기도 하고요, 감정을 억누르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블랙 옷에 치우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검은색 하면 또 우울감, 상실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너무 월화수목금토일 검은색을 입는다면요. 저는 그분께 컬러 테라피를 조금 한번 해보라고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컬러를 조금 다채롭게 옷을 입는 것도 뭔가 내가 음식을 먹는 것도 그리고 내가 소품을 쓰는 것도 어느 한쪽에 색만 치우치지 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색깔을 써서 균형을 좀 맞추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확실하게 한쪽 색만 쓰시는 분들은 이제 컬러 테라피 한번 받고 나면요. 다른 색이 좀 눈에 들어와요. 아마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이 블루만 좋아했는데 이제 다른 색이 오렌지가 들어오기도 하네? 아마 분명히 그런 감정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이제 색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이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우리 DNA라고 하거든요. 자, 유전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색은 자신이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그 성향과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상황을 함께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색은 말하지 않아도 내 감정을 알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색은 100마디 말보다 정말 강한 힘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색채 심리학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어떤 색이 내 눈에 들어오시나요? 내 눈에 들어온 색을 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감정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크라 빨주노초 파남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색이 필요하고 또 어떤 색을 많이 썼는지 여러분 자신의 몸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